대검이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중대범죄에 한해 필요 최소 한도로 축소하고 전문 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4차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이미 범인이 잡힌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는 이춘재 자백 진술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난폭 보복운전 대처법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0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검이 오늘 부정부패와 선거 수사 등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수사검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 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네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종래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하여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에 대응해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도로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수사 공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 공보관 제도도 시행됩니다. 대검은 종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전문 공보관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이 전문 공보관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 형사부와 특수부 등 각 분야별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1, 4차장 검사와 별도로 차장급 검사를 전문 공보관으로 새롭게 보임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은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수사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검찰 밖 인사는 배제하고 검찰 내부 인사를 전문 공보관에 보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차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가 수사와 공보를 병행해 검언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전문 공보관 도입 취지입니다. 전문 공보관 도입은 검찰 직제를 개정해야 되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검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 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및 내부 문화 등에 관하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등을 발표하였고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사와 공보의 분리, 원론적으로는 100%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일정한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아닌 수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대언론,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과 언론, 검언 유착 논란은 대한민국 출입처 중에서도 검찰 출입기자단이라는 가장 높은 출입처 진입 장벽을 치고 끼리끼리 악어와 악어새 노릇을 한다는 의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참에 진정한 국민 알 권리와 검언 유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했던 공개 브리핑 제도를 검찰이 도입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술집에서, 기자실에서 끼리끼리 음습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선 공개 브리핑을 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게 한다면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논란 같은 건 애초 생기지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1차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18일로 예정돼 있는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연기 신청을 무슨 이유로 한 건가요? 네, 그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네.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는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날짜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정 교수 측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네. 그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뭔가요? 네, 그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네. 앞서서 지난달 11일에 검찰 측에 정 교수의 기소 혐의와 관련해서 네. 사건 기록을 복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기소를 당하면 이렇게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을 복사해 가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검찰의 기소가 되게 되면 네.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검찰을 통해서 네.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담긴 기록을 복사해서 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 네. 네. 이게 검찰은 어떤 이유로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앞서 보신 조항에서도 보신 네. 것처럼 이제 검찰은 사건 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복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소가 된 뒤라고 하더라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서 네.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재 검찰은 그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공개할 경우에 증거 인멸 등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럼 검찰이 끝까지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정경심 측은 수사 기록 못 봐서 재판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었던 연기 신청을 한 네.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공소 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네. 증거 신청하고 체부 결정을 해서 향후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네. 이러한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출석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할 경우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공판 기일의 경우라면 피고인의 출석권이 형사소송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제 경미한 사건이나 불출석의 허가 등이 있는 예외 사유가 네. 아니라면 개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또 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교도관이 이제 인치해서 강제로 법원에 오도록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구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판 심리 중에 피고인이 한 번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판 기일의 진행이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피고인이 불출석을 일종의 이제 도망할 염려로 보아가지고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불출석으로 재판에 일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계속 불출석할 수는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기싸움이 대단한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는 이춘재 자백에 대해 경찰이 이춘재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수사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13살이던 박 모양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채무에 대한 국과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농기계 수리공, 당시 22살 윤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윤 씨는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감형을 받아 수감 20년 만인 지난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춘재의 8차 사건 자백이 구체적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가 기억착오나 소영웅 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적어도 소설을 쓰는 식의 허위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형사들은 모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최근 경찰을 만나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등 국과수 분석 결과를 믿고 확실하다는 생각에 윤 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성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옥살이를 한 윤 씨에 대해 재심 청구를 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로 잘 살려가겠다며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이런 분들의 절규가 담겨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오후엔 화성 연쇄살인 사건 2457차 사건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무죄를 밝혀낸 바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8차 사건 재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친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내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의 재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네, 범죄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도로 위 달리는 시한폭탄 보복운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2017년 1월 28일 설날이었습니다. 네. 이제 설날이어서 이제 차가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요. 외곽 순환도로 의정부 IC에서 이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시도했던 이 정모 씨 차 이제 앞에 네. 어떤 차가 이제 심하게 경적을 울리더니 돌연 이제 정 씨 차량 앞으로 끼워들면서 정 씨 차량을 덜컥 가로막는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갈 길 갔으면은 거기서 끝났을 텐데 네. 정 씨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게 그렇게 정 씨 차를 보복 운전으로 멈춰 세우더니 이제 상대 차에서 아버지와 또 이제 아들 이모 씨 부자가 내려서 정 씨의 차문을 열고 이제 정 씨를 마구 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정 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게 뭐 얼마 전 있었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판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 씨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폭행을 당한 뒤에 이제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가 이제 네. 정 씨는 가해자들이 떠난 뒤에야 좀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또 거기서 또 억울하고 굉장히 분한 마음에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 이런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난폭 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보복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군 경우에는 네. 이제 형법상 특수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이른바 이제 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이제 협박을 했다고 보는 건데요. 네. 특수 협박은 일단 협박보다 처벌 수위 자체도 높고 네. 또 이제 선고형에 따라서 면허 정지나 또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 이 씨 부자는 이제 특수 협박뿐만이 아니라 이제 폭행까지 했기 때문에 상해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네. 1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가해자 중 아들에게는 네. 특수 협박죄로 이제 벌금 50만 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특수 협박과 이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이제 내렸고요. 이들은 그냥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게 뭐 운전을 안 했어도 동승만 하고 있었어도 같이 특수 협박죄가 되는 모양인데 민사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정 씨는 이제 공단과 함께 가해자들의 이제 공동 불법 행위 네. 책임을 물어서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 이제 해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가해자 이 씨 부자가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좀 황당하게 하는데요. 네. 이제 괜시리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정 씨가 청구한 금액의 5배인 1,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또 역으로 냅니다. 뭐 적반하장인 사람들인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이 씨 부자가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제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각이 됐고요. 네. 정 씨가 낸 소송은 이제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블랙박스 등에 담긴 객관적 사실에 비춰보면 네. 이 사건은 이제 상해와 손해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이지영 변호사는 이제 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 이런 특수 협박이나 운전자 폭행 사건들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블랙박스 등이 나타난 객관적 피해에 근거할 경우에는 이제 관련 치료비, 위자료가 다 인정이 된다면서 이제 뭐 더러워서 피한다, 내가 참지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조언했습니다. 네. 뭐 민사 소송까지는 몰라도 정말 뭐 비상식적인 보복 운전을 당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